2부 시작하겠습니다. 수혜린입니다. 2014년 청마해가 밝았고 오늘은 새해 첫 거래일입니다. 지난해 마스콘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결국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그런 장이 펼쳐졌었죠. 청마해 말처럼 성큼성큼 앞서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적지 않은데요. 특별히 1월 달이기 때문에 더 그러는 거 아닐까요? 소위 제뉴얼리 이펙트라는 1월 효과가 늘상 있어 왔었고 올해도 1월에 강세장으로 끝날 확률이 60%를 넘어선다는 통계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별히 1월 달에는 중소형주가 몰려있는 코스닥이 선전했던 경험 역시 되새겨 봤다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의 강세 그리고 코스피는 1월 달에 강했던 모습 올 한 해 특별히 시작하는 1월 달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특별히 1월 효과에 대한 걱정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모습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엔화약세 또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요소는요.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다면 신흥국의 회복세도 경기 측면에서 같이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춘절이 1월 말쯤 껴있기 때문에 소위 중국의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할 때 시장은 어느 편에 손을 들어줄까요? 새해 첫 거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2부 시작하죠. 네, 다사다난했던 2013년도 마지막 거래에 코스피는 뒷심을 발휘하면서 2010선까지 돌파하며 활짝 웃을 수가 있었죠. 나페일장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올해 새 첫 거래 움직임 어떨지 전문가들의 전망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시간이에요. 자, 먼저 리뷰부터 보시겠습니다. 폐장일에 관한 5분의 의견 한 줄씩 나오고 있는데요. 최희승 차장님은 거래 대금은 마지막 날까지 부진했었지만 외국인 순매수로 훈훈하게 마무리됐다 하셨네요. 정영훈 팀장님은 2003 부근의 견조한 흐름이 지속됐다. 사실 장중에는 그냥 2000의 공방이 좀 치열했던 그런 모습이었죠. 김혜란 연구원님은 코스피가 장 초반에는 그냥 보합권이었는데 오후 들어 기관이 사는 모습으로 반전됐다 하셨고요. 김영겸 팀장님은 앞서 여러 가지 수급 얘기가 나온 것처럼 양호한 수급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의 긍정적인 마무리. 사실 코스닥도 거의 500선을 회복한 거나 다름이 없었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은 기관이 양시장 모두 매수해준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2013년도 특별히 윈도우 드레싱으로 마감됐다 하셨네요. 자, 오늘 새해 첫날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프리뷰 의견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희승 차장님은 새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1월달에 특별히 정부의 정책 기대감으로 코스닥이 많이 오르곤 했었는데 코스닥의 반등을 주시해보자. 정영훈 팀장님은 코스닥의 계절적 강세, 중소형주 주목, 그리고 하나 건너뛰고 잠깐 김영겸 팀장님 의견 먼저 보면요. 맨 끝에 코스닥의 1월 효과 기대, 네, 무려 5분 가운데 3분께서 코스닥 중소형주를 주목하자 기대해보자 의견을 결국 주신 셈이고요. 김영겸 팀장님의 나머지 의견을 보면은 4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한다. 그렇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요. 내수주의 비중을 늘리자. 그 밖에는 김혜란 연구원님의 펀더멘털이 좋아지면서 외국인 수급도 다시 한번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 안상현 대리님의 박스권 상단 돌파는 2020포인트를 뚫을 수 있을지가 결국 키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 모두 함께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새해 첫날인데요. 오늘은 동부증권 마포지점으로 가서 김영겸 주식팀장님 의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팀장님 포함해서 무려 3분이 1월달 특별히 중소형주가 몰려있는 코스닥을 주목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기 때문이기도 한데 더 구체적인 사유가 듣고 싶고요. 코스닥이 오를 수 있다면 어느 포인트까지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 중요한 점이 저희 주말에 저희 이제 연휴 쉬면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나왔죠. 미국에서는 주택 지표, 그 다음에 소비자 관련 지표가 양호하게 났고요. 반면에 중국에서는 어제 제조업 PMI 지수가 예상치를 밑돈 51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오늘 한번 장이 열려봐야 정확히는 알겠지만 일단 중요한 점은 경기 관련 민감주 쪽에서는 중국 이런 제조업 PMI 지수의 감소는 일단은 좀 좋은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이번 주부터 이제 4분기 실적 시즌, 또한 이제 1년치의 실적 시즌이 공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관련 민감주들의 가이던스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계속해서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런 좀 가이던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관련 민감주들은 오늘같이 좀 양호할 때는 좀 비중 축소를 일부 하시는 방향이 단기적으로는 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내수업종에 대해서는 올해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지금 기조를 이제 올해는 내수를 어떻게든 총력을 기울이면서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엔저 관련해서 수출주에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 이것이 4분기 실적으로 만약에 가이던스 하향이 정말 반영이 된다면 그렇다면 조금 좀 충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1월 달에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좀 대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오히려 거꾸로 오리온이나 파리크라상,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아니지만, 관련된 이런 내수의 좀 중심적인 기업들이 지금 전부 가격 인상, 제품 가격을 연초에 다 인상을 지금 했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반영이 된다면 실적적으로 좀 양호한 그런 컨센서스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1월 달이 좋았죠. 저희 작년 주주명부 폐쇄, 배당일을 기준으로 한 주주명부 폐쇄 이후로 지금 다시 한번 긍정적인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죠. 외국인 수급이 그 이후부터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기관 역시 오전보다는 오후장에 들어서서 수급적으로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지난 저희 납회일에는 테마까지 살았죠. LED 테마가 올해부터 백열 전구를 쓰지 않고 이제 LED 쪽으로 바꾸는 그런 기점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점이 주가에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거기에 있어서 루미마이크로, 금호정이 같은 경우는 상한가도 갔고, 서울반도체, 루멘스 등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것은 오늘 장전에도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점은 코스닥에 이렇게 중심적인 테마가 살아난다는 점, 코스닥의 이런 테마들이 살아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가운데에서 이런 LED 테마가 먼저 선두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또 새로운 기존에 있었던 테마 중심에서 살아나는 테마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1월장 코스닥이나 코스피 중소형주에서 좀 수익률을 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코스닥을 좋게 보시는군요.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요. 아까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고 있는 걸 감안해서 경기 민감주 비중을 줄이자라고 하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선진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봐야 된다. 조선화학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요, 단기적인 관점이고요. 물론 지금 이제 각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 그다음에 오히려 충격을 받았을 때 비중을 늘리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경기 관련 민감주에 지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말한 관점은 실적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면 그때는 일단 좀 피해하고 보자는 그런 관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없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는데, 그것은 이제 경기 관련 민감주에서도 철강보다는 조선, 또 최근에 이제 정제 마진이 살아나고 있는 이런 에너지, 특히 유가와 관련된 SK 이노베이션이나 GS, S-오일 등 이런 유가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기술적 지표로도 굉장히 아직 역배열된 가운데에서 굉장히 이평선이 다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타이밍을 만약에 빠질 때마다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축소라고만 저희가 자막에 좀 나갔을 텐데, 단기 관점에서 그것도 보유자의 한한 의견이셨으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첫날 오늘 프리뷰를요, 동부증권 마포지점 김영겸 주식팀장님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올 한 해 증시 전망을 좀 들어볼 텐데요. 작년 한 해 낙폭과대주 사셔서 눈물 지은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 안녕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잖아요. 새해를 맞았으니까 새로운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특별히 KDB 대우증권 김학균 투자전략팀장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횡보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2013년 종합주가지수는 그 1900포인트대 중반이 평균값이었고 아래 위로 100포인트 정도 움직이는 굉장히 좁은 박스권인데, 이것은 우리 증시가 개장한 이후로 가장 좁게 움직인 가장 좁은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재미없는 횡보장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글로벌 증시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증시는 좋지만 신흥국은 굉장히 어려웠고 한국도 장기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주가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종합주가지수는 횡보를 했지만 배당주와 가치주와 같은 이런 특정 유형의 스타일 투자는 굉장히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지수의 횡보 속에서도 배당과 가치주에 대한 재발견이 나타났던 한 해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경제 지표로만 보면 그 올해 지표가 2013년보단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어쨌든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기보단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종합주가지수 예상 등락 범위는 185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입니다. 수출보다는 내수, 외국인보다는 국내 가계자금의 증시 유입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어쨌든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가장 큰 호재이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예금에서부터 이제 투자 상품으로의 자금 이동이 가능한 그런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의 글로벌 정책 리스크들이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에 부담을 줬는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제 글로벌하게 폴리티컬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도 호재로 봅니다. 악재는 신흥국의 수출 위축 가능성입니다. 미국이 테이퍼링을 논의가 되면서 브라질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주요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가 급락을 하니까 이런 나라들이 통화 가치를 잡기 위해서 이제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통화 가치를 잡기 위한 긴축의 대가는 내수의 위축입니다. 그럼 한국의 대신흥국 수출이 위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그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동남아로 나가는 비중이 미국보다 규모가 더 큰데 이미 동남아 수출은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있어서 신흥국 경기 위축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리스크는 글로벌 보호주의입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모두 수출을 통해서 성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호주의적인 관행이 확산이 되고 있고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흥국 수출 위축 가능성이나 글로벌 보호주의를 생각하면 올해 수출 증가 기대는 좀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작년보다 올해 수출 증가율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 강도는 강하지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내수가 뒷받침되어야 전체적으로 시장이 기대하는 경기 회복의 모습이 갖춰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원달러 환율이 1,030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내수가 좀 개선이 되면 경상수지 흑자 규모로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하반기가 되면 미국의 긴축에 대한 것이 실현 가능성과 상관없이 금융시장이 화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달러는 전체적으로 보면 다시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원달러 환율이 1,030원까지 떨어진 이후에 하반기엔 다시 올라가면서 올해 연말 환율은 1,080원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엔저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일본과 경합을 하는 그런 섹터들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가 그 환태평양 경제 그 자유무역 협정인 TPP에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일본과 FTA를 맺는 효과가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와 같은 섹터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에 대한 기대치는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테이퍼링이 논의된 거는 작년 5월, 6월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미국 경기가 회복이 된다 그러면 연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올해 중반 정도가 되면 이제 긴축이라고 하는 것이 또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다만 기대를 하는 거는 작년 연말부터 국내 주식형 펀드로 소규모이지만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정기예금 잔고가 줄어드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금리에 이기지 못한 국내 가계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될 조짐이 있기 때문에 올해 증시 수급의 관전 포인트는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순매수의 빈틈을
국내 가계 자금이 얼마나 여하에 메꿔줄 수 있느냐가 수급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좋게 보는 업종은 은행과 조선입니다. 내수가 그렇게 구조적으로 좋아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지난 수년 동안 굉장히 응축된 그 펜트업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들은 대출도 별로 안 늘렸고 또 이제 중견기업들이 도산을 하면서 대손도 많이 쌓아야 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기저효과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은행은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은행을 좋게 보고요. 조선은 글로벌하게 특히 중소형 조선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조정이 됐던 섹터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조선주를 좋게 봅니다.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환율 부담이 좀 있고 또 글로벌 경쟁사들이 라인업을 정비해서 글로벌 경쟁이 격화가 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얻기 힘들 걸로 봅니다. 경제가 양극화되고 넓게 보면 외환위기 이후도 그렇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도 그렇고 한국에서 좋아진 거는 수출하는 대기업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대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이 양극화된 경제 속에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피해의식을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장에 참여하시게 되면 굉장히 높은 가격의 주식을 사게 되는 겁니다. 위기 이후에 900에서 2000 오는 동안에 주식형 펀드에서는 65조 원이 빠져나갔고 외국인이 주식을 샀습니다. 늘 가계자금은 늦게 들어와서 상투를 만들고 외국인이 파는 걸 받아내는 역할을 했었는데 주식의 정확한 타이밍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주식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은 올해는 저희는 장을 좋게 보고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주식이라고 하는 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이 되는 강세장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좋을 때 들어오고 주식을 사야 될 약세장은 또 주식을 외면하는 패턴이 늘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상투적인 얘기입니다만 길게 보시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주식을 시작하셨더라도 강세장으로 편승하시고 또 약세장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좀 타임 호라이즌을 넓혀서 투자하신다 그러면 한 3년, 5년 주기로 보면 주식은 그렇게 나쁜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길게 보고 투자하시란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14년 증시 대전망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좋아지겠지만 우리를 포함해 신흥국 측면에서는 수출이 조금 위축될 수도 있는 것을 염려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가 될 거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다소 당황스러운 부분은 코스피 예상 밴드 그 폭이 450포인트나 됐다는 점인데 일단 주목할 만한 업종으로는 은행과 조선을 꼽아주셨고요. 엔저 리스크 때문에 피해야 할 업종, 주의가 당부되는 업종으로는 자동차를 얘기하셨다는 점도 주목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고요. 이어서 개장 분위기 알아볼 텐데 새해를 맞아서 개장 전후 분위기는 전문가를 통해서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지금 새롭게 2014년도가 지금 시작됐고요. 2014년도 지금 시작된 상황에서 이제 그 동시효과 지금 상황들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금연 이제 진행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올해 한 해는 전반적으로 상황들은 좀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오늘에 한해서는 시장 전체가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의 분위기를 놓고 본다면, 시장 에너지는 50 정도. 그러니까 50이라는 거는 상승 시에는 매도 압력이 있을 거고요. 하락 시에는 매수가 유발되는. 그러니까 지수는 오늘은 이제 보합권 정도에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지난 연말이죠. 지난 연말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윈도우 드레싱이 좀 진행됐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이후 전체적으로 장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잠깐 좀 그동안의 어떤 물량들을 좀 소화하는 그런 국면이 좀 나타나리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연말에 이제 기관이 이제 윈도우 드레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을 좀 잡아놨다라는 측면에서는 수급 측면에서는 분명히 외국인과 기관 중심의 확실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못했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상황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긍정적인 어떤 힘을 좀 보여줄 수 있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중소형주 중심의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중소형주가 지금 이제 그 시장 전체적인 상황에서 그동안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관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어떤 흐름들 측면에서 개인들이 철저하게 소외되면서 전체적인 시장 심리를 살리지 못했던 것은 중소형주 쪽에서의 심리가 지금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그 연말에 이 거래일을 남겨놓고서 시장들은 전반적으로 새롭게 어떤 변화를 좀 보여주는 이런 패턴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들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은 조금씩 서서히 좀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잠시만요. 매매하고 가실게요. 예, 2014년도 화두는 일단은 우리가 좀 볼 때는 신성장, 신정부들의 신성장 전략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향후 좀 주시를 해야 되는데 신성장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그리고 이제 신기술 쪽, 그리고 새롭게 기술이 이제 개화되는 이런 쪽에 좀 방향들을 좀 봐야 되는데 좀 첫 번째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백열등 판매 금지 조치입니다. 이제 1월부터 백열등 판매 금지 조치가 취해지면서 결국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들이 LED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ED 쪽이 본격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지금 LED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집중할 수 있는 2014년도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호가 상황들도 지금 나쁘게 흐르지는 않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틀 동안 좀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의 부담은 좀 느껴지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볼 만한 것들이 이제 그 중국 관련 부분입니다. 중국 관련 부분들인데 중국 관련 쪽에서 태양광 쪽에 대한 부분이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원년이 될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원년이 되면서 이거와 관련된 태양광 업체들의 어떤 주가의 움직임들은 올해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언급하려고 했던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결국은 이제 그 LED 쪽에서 지금 루멘스 쪽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루멘스 쪽 주가 움직임이 최근에 이틀 동안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틀 동안 급등을 했는데 아직까지 우려할 만큼 이제 너무 많이 상승했다고 지금 보기는 어렵고요. 최근에 이틀 정도 상승한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새롭게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마무리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LED는 1월 초에 CES죠. 그러니까 그 미국 쪽의 그 가전 박람회가 이제 1월 7일부터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아마 화두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뭐냐면 UHD TV입니다. UHD TV 쪽인데 루멘스는 조명업체이긴 하지만 그 매출의 상당 부분이 그 LCD 그 백라이트 그 BLE 쪽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UHD TV가 개화하는 시기에 본격적으로 수혜가 좀 예상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TV용 패키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TV의 패키지 쪽의 핵심 종목 중에 하나가 루멘스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공략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지금 이제 10,000원을 넘겨서 주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동시호가 상황도 조금씩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가격대 기준으로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한 10,000원이 깨진 9,900원, 그러니까 10,000원 이하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9,900원, 9,800원 정도 되면은 조정은 적당하게 받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최근에 거래가 집중되는 모습들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공략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데 동시호가 진행되는 상황 봐가면서 다시금 좀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지금 이제 동시호가 진행까지 5초 정도 남았습니다. 5, 4, 3, 2, 1. 시장에 숨겨진 동력을 발굴한다.
옐로우칩 중심의 초과 수익을 목표로 저 김용준이 여러분의 계장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동시효과가 지금 시작이 됐고요. 지금 장 분위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전체적인 흐름들은 지금 이제 어떤 그 상황들을 봤었을 때는 뭐 크게 무리는 없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디커플링 국면이 좀 상당 부분 진행됐었는데 지난주 그 장 마감하는 바로 직전부터 디커플링이 일부 완화가 되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누멘스라는 종목인데요. 누멘스가 뭐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조정을 받던 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이틀 동안에 기관들은 팔고 외국인들은 샀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제 오늘부터는 기관들이 매수를 들어오는지 좀 보셔야 될 거고요. 거래소 이제 뭐 강보합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침에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장은 크게 오르긴 어렵습니다. 이틀 동안 올라왔던 폭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물량을 소화하는 국면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락한다고 한다면 뭐 저점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너무 이제 높이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보지 마시고 50, 시장 에너지를 50 정도로 제시한 거는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크게 오늘은 나타나긴 어려우니까 한 중간 정도에서 움직인다라고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코스닥이 오히려 조금 분위기는 좀 낮습니다. 거래소보다는. 근데 코스닥은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지금은 자율적인 반등 국면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누멘스는 제가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나올 때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날 이제 나오게 돼 있는데 목요일날 노맨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면서 다음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제 개장한 첫날입니다. 개장한 첫날인데, 오늘 비교적 산뜻하게 출발하지 못했지만 연말 효과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장의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을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억눌렸던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던 장세에서는 조금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시각에서 2014년도를 바라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수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주 목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김용진 멘토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새해를 맞아 전문가를 통해서 개장 분위기 한번 짚어봤는데요. 삼성전자가 2% 넘게 급락하는 게 제일 눈에 띄네요. 오늘 동시효과 공략주로 루멘스도 짚어주셨는데 LED주도 잠시 후에 돌발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루미마이크로가 이틀째 오늘 또 점상으로 출발하고 있으니까요. 일본 증시 얘기 잠깐 해드리면요. 내일까지 일본 증시는 휴장입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죠? 작년 한 해 니케 225지수 기준으로 연간 상승률이 57%, 41년 만에 최고, 역시 엔화 약세를 등에 업은 결과였는데요. 올해 4월 소비세율 인상 앞두고 엔화 약세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일본 증시 주가 흐름도 같이 한번 관찰해보는 것 재미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가 오늘 좀 독특합니다. 급락이 나오는 듯한데요. 분위기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IBK 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영교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첫날 한 시장 분위기 궁금한데 미국 쪽 지표는 소비 주택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중국 지표, 제조업 지표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5년 만에 세 자릿수 진입해버린 원엔 환율도 상당히 걱정스러운데요. 전망 그리고 오늘 개장 분위기 짚어주십시오. 네, 지난주 글로벌 외환시장은 연말을 맞아 거래량이 한산해지면서 변동성이 제한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로화와 엔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환율 가중평균 지수인 달러화 인덱스는 테이퍼링 이후에도 80포인트대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는 모습인데요. ECB가 추가 부양 정책에 대한 일부 회의적인 태도를 내비치면서 유로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은 보다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수차례 표명하면서 엔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엔화는 달러당 105엔 선까지 상회하면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 마지막 거래일에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1.5원 상승한 1055.4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말을 맞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장중 변동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테이퍼링에도 달러 강세가 예상만큼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제정 환율인 원엔 환율은 1000원선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여기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서울 외환시장 현물한 종가 대비 3.4원 하락한 1054.25원에 최종 호가됐는데요. 이를 반영해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추가 하락해 1054원대로 들어서면
1,054원 이하로 들어서면 원엔 환율이 1,000원 붕괴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국내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 기업이 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환 당국은 이에 대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에는 월초를 맞은 내고 물량 출회로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겠으나 1,054원대를 하회할 경우 지지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55원을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일단은 5원 이상 급락하긴 하는데 당국에서 어느 정도 방어에 나설지 궁금합니다. 윤영계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첫날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동반의 추가 상승 나란히 2포인트 정도 위쪽에서 개장을 했고요. 코스닥은 그렇게 힘겨워했었던 일단 5자를 앞에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종목이 오늘 속을 좀 썩히네요. 돌발 종목 첫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가 될 것 같습니다. 2%대 급락. 오늘만 이 정도 빠지면 그래도 좀 버틸만 할 텐데 오늘까지 5거래 연속 빠진 셈이 됩니다. 사실상 일주일의 거래일수가 5일이면 감안할 때 일주일 연속 빠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삼성전자는 4분기 잠정 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주, 루미마이크로가 이틀 연속 상한가예요. 그리고 만만찮게 올랐었던 금호전기, 오늘은 상한가는 아니지만 역시 6%대 급등세로 갭상승을 했고요. LED주 오늘까지 테마가 이어지면서 코스닥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한번 연장선상에서 흐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이 많겠지만 올빼미 공시가 있었어요. 폐장일날 오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연말연시 분위기를 즐기실 때 안 좋은 공시를 내놓은 기업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인데요. SDN도 그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600억대 운영계약 규모 일단 해지 소식을 좀 알렸는데 오늘 역시 두 자릿수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ED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SDN까지 돌발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압구정으로 나가보죠.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정승현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이 10조가 안 된다 그러더니 이번에 또 9조도 안 될 수 있다. 8조 원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락하네요. 사실 오늘 아침 새해 첫날부터 삼성전자가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분위기 2014년 시작을 한 첫 거래일입니다만 그렇게 해외 시장 대비해서는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가장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으로 시장을 연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 우려가 상당히 많았었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그 실적에 작년보다는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 얼마나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으로 시장에 표명이 됐습니다만 일단 10조 원이 1분기부터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예상들 그리고 9조 원, 8조 원 이런 얘기 사실 잠정 실적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상황에서 일단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그 기대감들 그리고 우려감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이 결정이 나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지금 130만 원까지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 성장성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 그 주가로서도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좀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그 이틀 연속 기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팔아치우고 있었고 그리고 전거래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함께 매도세가 나왔는데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짙게 깔리면서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일단 그 주가에 대한 측면보다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좌지우지한다라는 점에서 일단 삼성전자가 이렇게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 결국 코스닥 종목들 스마트폰 부품주도 좀 낙폭을 회복하기에 좀 빠르게 회복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삼성전자를 바로미터로 삼아서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향방도 좀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LED 관련주. 일단 LED 관련주 같은 경우에 전 거래일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금호전기, 서울반도체, 루멘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백열전구 퇴출 소식에 따라서 상당히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 썩 나쁘진 않습니다만 일단 금호전기가 가장 강하고요. 그리고 루멘스는 일단 10,000원 선을 다시 깨는 분위기 또 보여주고 있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 강보합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인데, 일단 LED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새해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피로감들은 일단 시장에 좀 피로감을 누적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서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또 수익을 내기 상당히 힘든 시장이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는 일단 지금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DN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계약 해지 650억 규모, 상당히 큰 규모죠. 지금 시가총액이 300억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대규모 공급계약, 거의 시가총액의 2배 수준의 공급계약 해지 소식은 상당히 악재 요인이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좋지 않은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이 공급계약 해지 이런 부분들은 주가 측면에서는 가장 큰 악재입니다. 결국에는 회사가 수주를 해서 정상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이 실패하고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태양광 업황 자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 해약 이런 소식까지 들리게 되면 주가는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 향후 추이, 시가총액도 워낙 작기 때문에 타격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일단 이런 시점에서 급락이 나오는 시점에 가격이 싸다는 논리로 접근하시는 방법은 저는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향후에 이 공급계약의 향방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좀 더 면밀히 관찰을 하시면서 주가 추이를 판단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를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규모 공급계약 해지 소식에 급락한 SDN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토비스도 비슷한 이슈로 인해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 소식이 있었죠. 도시가스 요금 평균 5.8% 올린다라는 소식이 전일 전해졌었는데 한국가스공사에는 실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흐름 살펴봐야 되겠고요. CJ E&M 역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많은 돈이 걸려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추가 반등이 조금 나오는 듯합니다. 태양광주도 최근에 흐름이 좋아서 같이 좀 살펴보겠고요. 동양증권에서 자회사 매각 소식이 지금 조회 공시 들어간 상황에서 전체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동양 종목까지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부터 분석을 좀 들어볼 텐데 스튜디오에 또 한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가 좀 늦은 것 같아요. 샘플러스 정동 멘토님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가스공사 CJ E&M 순서로 좀 살펴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인상 가격에 의해서 지금 3%대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장이 조금 밀리면서 2%대로 조금 상승폭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스요금 인상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기사에 의해 이 이슈에 의해서 오늘 크게 오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냐 이렇게 보고 싶은 게 천연가스가 그만큼 인상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원재료 인상분에 대한 요금 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역시나 실적에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한국가스공사의 실적 개선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레포트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오늘 나온 이슈에 의해서 매매하기보다는
가스공사 개별적인 펀더멘털에 의해서 매매 전략을 짜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국가스공사 개별 펀더멘털을 봤을 때는 우량하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올해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면 보유하신 분들은 일부 차익 실현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해서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선다면 역시나 장기적 관점에서 분할 매수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슈에 의해서 크게 좌지우지되면서 매매를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진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 종목은 CJ ENM입니다. 얼마 전까지 참 탈도 많았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은 2.6%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의해서 레포트도 나왔는데 4분기에는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에 의해서 지금 2.6%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CJ ENM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기업 밸류를 봤을 때 아직까지 고평가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1조 2천억 원 가량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고평가된 이유는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면서 역시나 창조 경제에 걸맞는 그런 기업이다 이러한 평가들이 주를 이루면서 그만큼 고평가되었던 게 CJ ENM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게임 사업부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CJ ENM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게 게임 사업부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실적 기여도에서도 3분기, 4분기 크게 기여했던 사업부가 게임 사업부였었는데 역시나 이 사업부에 대한 매각이 확정된다면 CJ ENM의 주가는 또 한 번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접근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CJ ENM 측에서 게임 사업부 매각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발표가 또 한 번 난다면 또 한 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반대로 사업부를 매각하겠다 이러한 기사가 나온다면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상승했을 때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추격 매수는 자제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동양증권입니다. 최근에 동양증권을 비롯해서 동양그룹주 역시나 탈도 많은 그런 종목인데 오늘은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를 살펴보면 동양 파이낸셜 대부 매각 추진설 지금 조회 공시가 들어간 상태인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동양증권 사태, 동양증권만 본다면 역시나 조금 양호하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락을 한 다음에 역시나 급락을 오랫동안 지속하면 반발 매수에 의해서 상승하기 마련인데 동양증권은 아직까지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려감은 지금 주가에 모두 녹아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양증권 자체 회사 자체만을 본다면 역시나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타 기업으로 M&A 피인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 가치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 별로 봤을 때 동양증권 상당히 우량한 증권사로 지금 편입이 되고 그렇게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의 동양그룹주 우려감만 해소된다면 역시나 동양증권 예전에 3,000원 중후반대의 주가는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역시나 우려감이 해소되는 그 단계에서는 분할 매수할 시기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동양증권도 주가 추이 그리고 사태의 흐름을 판단하면서 역시나 저점 바닥 매수에 들어가기에는 충분히 적합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매수는 못하겠지만 추가적으로 하락할 시마다 역시나 분할 매수 장기 관점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태양광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오늘 OCI도 지금 소폭 상승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태양광주 특히 OCI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제 빠질 대로 빠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증권가에서 나온 소식이나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뭐 아직까지 OCI 기업 가치 대비해서 그만큼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OCI 기업 가치가 조금 오버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올해 폴리실리콘 가격 회복을 예상한다면 OCI 아직까지 싼 가격이 거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까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구조조정은 완료된 상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중국의 경기 회복률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태양광 업황 나빠질 건 없고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OCI를 비롯한 태양광 주식 조금 관심 있게 지켜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역시나 대형주 중에서는 OCI가 가장 탑픽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20만 원 이하 때는 올해 상반기가 지나면 이제 볼 수 없는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면서 20만 원 밑에서는 하락시마다 분할 매수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중소형 중에서는 저는 S에너지가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접어들면서 S에너지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뭐 단순 웨이퍼 가공 이렇게 저마진 사업부에 대한 매출이 많았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사실상 그리 크지 않았던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S에너지 같은 경우는 태양광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을 시기에도 흑자를 기록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에서는 태양광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가장 우량한 기업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올해 고마진 사업부의 매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큰 실적 개선세 그리고 태양광 업황의 개선세를 생각한다면 중소형주 중에서는 S에너지 정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앞서서 한국가스공사 요금 인상 호재 때문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 호재 덥석 추격 매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셨고요. OCI와 S에너지 탑픽으로 태양광 가운데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NC소프트가 새해 첫날부터 또 52주 신고가네요. 블레드앤소울 중국에서 사실상 성공했다는 이제 그런 평가가 기대감이 아니라 나오고 있습니다. 한샘도 새해 첫 거래 역시 같이 신고가를 찍고 있고요. 관계 개선을 강조했었죠. 북한의 신년사 때문에 오늘 특별히 남북 경협주가 들썩이고 있는데 제형솔루텍, 에머슨 퍼시픽은 나란히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종목들도 있어 보이는데요. 아이센스, PSK까지 분위기 짚어보죠. NC소프트부터 분위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압구정으로 나갈게요. 정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소프트 사실 뭐 블레드앤소울 미국 중국 시장에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으면서 사실 기대감만으로 뭐 오른 것들이 결국 뭐 중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일단 상당히 뭐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연말에 엔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집중이 돼 있었죠. 모든 게임 모멘텀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집중이 돼 있으면서 뭐 4분기에 들어서면서 아마 주가 향방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주가 측면에서도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최근에 뭐 외국인 꾸준히 매수가 이어지면서 수급적인 부분과 함께 신작 게임 블레드앤소울이 중국에서 평판이 좋아지는 게 확인이 됨으로써 일단 상당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52주 신고가 흐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까지도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꺾일 가능성은 당분간 전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엔소프트의 흐름은 계속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샘도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죠. 한샘 같은 경우에 오늘 뭐 7%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그리고 수직 증축 허용 부동산에 있어서 사실 리모델링 업체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들이 한샘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리모델링 KCC라든지 이 건자재 업체들을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뭐 그런 부분들 실적이 뭐 올해 좋아지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주가에 좀 과도하게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5만 원을 오늘 훌쩍 뛰어넘어서 5만 5천 원까지 고점을 찍는 상황인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 사실 4만 원대 초반에서 지금 5만 5천 원까지 거의 주가가 20-30%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물론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국면에서 오늘 10% 넘는 이런 상황에서 추격 매수를 해야 되냐?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수가 그 주가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일단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무리 여러 가지 우호적인 환경들이 조성이 됐다 하더라도 오늘까지 상승분은 조금 과도한 입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뭐 수급이 쏠리고 신고가를 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 마땅히 또 적극적으로 투자할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신고가를 내고 있고 수급이 긍정적으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쏠림 현상 이어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는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조심해야 될 구간에는 분명히 들어섰다라고 생각이 들고, 무작정 오늘 추격 매수 하시는 거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남북 경협주, 대표적으로 이제 큰 종목 중에는 현대상선이 있는데, 5%, 6%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10년사, 제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육성으로, 김정은 북한의, 씨께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을 들었는데, 일단, 대화를 시도해 보겠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또 나서겠다는, 그런 표현은 아니었죠. 변화가, 박근혜 정부에서 변화가 있어야지만, 적극적으로 대화를 할 용의는 있다. 하지만,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경색 국면에서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가 아마 올해 남북 관계에서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아마 작년보다는 좋아질 거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남북 우리가 분단 역사적인 이 상황에서 결국 대화를 통해서 좀 긍정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북한에 또 공장을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그리고 향후 또 민족적인 과제로서 봤을 때 일단 대화로서 풀어내야 될 그런 가능성들을 항상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좀 강경책을 내고 있더라도 조금 우호적인 환경이 앞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뉴스에 좀 크게 반응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테마 형성을 띠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투자에 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작년보다는 아마 좀 경색 국면에서 좀 완화되는 그런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테마주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관련 뉴스에 따라서 단타 정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하시는 거는 전 나빠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아이센스 그리고 PSK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일단 4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한 1에서 2% 정도 올라가고 있는 형국인데, 일단 4분기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은 아마 코스닥, 코스피 종목들 다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이게 연속성이 있느냐, 그리고 수급에 또 적극적인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이런 부분들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 소폭이나마 양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정고점 44,000원 부근인데 지금 42,000원까지 좀 4만원대에서 다시 재반등을 이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계속 연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충분히 신고가를 내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지금 교두보 역할을 마련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PSK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10,000원을 살짝 찍었다가 좀 주가는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 역시도 아이센스와 마찬가지로 실적의 연속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비슷한 정고점 11,000원대가 정고점 부근인데 10,000원을 다시 안착을 하고 4분기 실적이 실질적으로 좋게 나오고 그리고 올해죠. 올해 실적이 또 기대감들로 상향 조정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좋은 그 실적 그 베이스가 깔려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PS 같은 경우에 주가가 충분히 레벨업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또 그 반도체 이 시황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부품주 또 시장에 관심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PSK 충분히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각 증권사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이 됐을 때 주가는 한 단계 아마 이제 10,000원이 깨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PSK 그리고 아이센스 일단 실적 좋아지는 부분들로는 긍정적으로 주가를 보는 그런 관점 유지할 필요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증시를 힘겹게 하고 하락 반전까지 시켰던 삼성전자로부터 4,600억대 수주를 따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 가운데 60일 이평선까지 바닥권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금융 계열 지방금융사들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모두 선정이 됐죠. 특별히 BS금융지주는 경남은행 쪽으로 인수가 되게 됐는데 기대감 때문에 역시 오릅니다. 사실 마지막 납페일에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 등 금융주들이 상당히 센 모습이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금융주 분위기가 계속 좋습니다. 그리고 쌀가요. 잘하면 이달에 컴백할 수 있다 그래요. 관련 주제 오늘 흐름 한번 보겠고요. 웰메이드는 유중 부담 때문에 강세 그리고 3D 프린터 테마 가운데 대장주로 많이 거론됐었던 TPC가 오늘 상한가를 또 기록했습니다. 어떤 좋은 뉴스가 있는지 같이 좀 들여다보죠. 삼성 엔지니어링 은행주 순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삼성전자에서 4,600억 원대 수주를 내는 이런 공시를 발표하면서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온 이슈에 의해서 강세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건설주 특히나 현대건설이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최근에 건설주가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 호재성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삼성 엔지니어링 사실상 3분기까지 어닝 쇼크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이룰 것이다 이러한 전망도 나왔었는데 만약에 4분기까지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한다면 최근까지 상승했던 부분을 모두 반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업황 이제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말들이 사실상 올해 6월부터 나왔던 것이 사실인데 3분기 그리고 2분기서부터 어닝 쇼크를 지속하면서 주가가 반등다운 반등 아니면 상승다운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재성 그러니까 장밋빛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전망들이 많은 가운데 만약에 4분기 실적도 예상과는 다르게 어닝 쇼크를 기록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폭을 반납하는 그런 하락 그리고 하락이 예상되고 만약에 4분기 예상대로 부합하는 흑자 전환을 이룩한다면 역시나 건설주를 비롯해서 삼성 엔지니어링 추가적인 장기 상승 추세로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맞춘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은 BS 금융지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BS 금융지주 경남은행을 인수하는데 적정한 가격에 인수한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감에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최근에 은행주도 역시나 건설주와 마찬가지로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까지 최근에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역시나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테이퍼링에 의한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을 본격적으로 이제 1월부터 실시를 하게 된다면 역시나 향후에는 금리 인상이 전망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가장 수혜를 잇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은행주 그리고 보험주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이 역시나 은행주이기 때문에 최근에 은행주가 상승이 굉장히 뚜렷하다 대형주 중에서는 뚜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업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 가운데
개별 이슈에 의해서 오늘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KB금융 같은 경우도 4분기에 뭐 은행주 중에서는 실적 개선세가 가장 클 것이다, 가장 좋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기타 다른 은행주 역시 실적이 올해에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주, 뭐 IT, 자동차와 더불어서 가장 저평가된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이슈에 의한 뭐 매매 트레이딩 전략보다는 역시나 올해 한 해를 바라보는 그런 장기적 투자 관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은 이제 싸이 관련주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에 오늘 뭐 DI 등이 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기대감에 의한 것이지 사실상의 실적 개선세는 조금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오늘 보유하신 분들은 절반 이상 아니면 전량 차익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야지 추격 매수는 절대적으로 금지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웰메이드 역시 뭐 유상증자 물량 뭐 1000만 주 가량이 내일 정도에 이제 시장에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역시나 오버행 이슈가 굉장히 강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버행이 강하더라도 역시나 펀더멘털이나 기업 실적이 양호하다면 주가는 금세 제자리를 찾아가거나 상승으로 전환하기 마련인데 역시나 웰메이드 같은 기업은 아직까지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지금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접근은 자제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은 이제 TPC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PC 뭐 미국의 3D 시스템주와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로 직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D 프린터 테마 아직까지 식지 않았나 봅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게 뭐 3D 시스템즈가 뭐 전 세계 2위권이라고 저는 알고는 있는데 오늘 나온 기사는 뭐 역시 호재로 볼 수 있지만 이 기사에 의해서 이 이슈에 의해서 크게 가파르게 올해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면서 역시나 접근은 좀 보수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TPC 지금 뭐 10,000원 이상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상승폭을 모두 대부분 반납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역시 2,000원대부터 지금 7,000원까지 거의 200~3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인 기업이 아직까지 TPC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접근은 보수적으로 그렇지만 기술적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조정 시에 분할로 매수를 했다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 TPC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첫날입니다. 코스피는 일단 2010선을 반납했는데 삼성전자 부진 때문이 좀 커 보이고요. 코스닥은 일단 500선을 가뿐하게 넘기면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 오늘 힘겹게 모셨으니까 필요한 새해 첫날 조언 좀 들어보고 싶은데 1월은 전통적으로 중소형주가 좀 강했다고 해서 다들 뭐 코스닥을 보라고 하시던데 비슷한 의견이신지 뭐 LED 테마도 좀 살아나네요 일단. 예, 그렇습니다. 뭐 LED 테마 뭐 사실상 작년 마지막 거래일에 뭐 상한가를 기록하는데 강세를 보였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1월 달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개별주 코스닥 종목에 집중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역시나 1월 효과에 의해서 이제는 대형주보다 사실상 5월부터 안 좋았던 중소형 개별주가 올해 첫 달부터는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대세적으로 상승한다기보다는 역시나 낙폭이 과대한 업종 실적이 좋지만 낙폭이 과대한 업종에서 1월 중소형 개별주 랠리가 조금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스마트폰 부품주를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우량한 가운데 뭐 재고 조정 그리고 삼성전자 뭐 4분기 영업이익 이런 우려감에 의해서 현재까지 반등다운 반등을 못 준 게 스마트폰 부품주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낙폭이 조금 과대했던 디지털 옵틱 이런 종목에 대해서 분할 매수한다면 1분기 안에는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제는 스마트폰 부품주 관심 있게 지켜봐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제 곡물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7월 달까지 옥수수 톤당 가격이 280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뭐 옥수수 가격이 톤당 뭐 180불 160불 단계로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역시나 이런 옥수수나 뭐 대두박, 뭐 소맥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이런 사료 업체 등에서는 큰 마진 스프레드에 의해서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면서 이제는 뭐 팜스토리, 선진, 뭐 팜스코 같은 이런 곡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그런 사료 업체도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은 뭐니 해도 중소형주다 하시면서 팜스토리 그리고 디지털옵틱 두 가지 종목을 콕 또 집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종목 주시는 게 그 어느 전략보다도 좀 시원한 조언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멀리 압구정 지점에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시죠? 정승효 과장님의 조언도 새해 첫날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1월 달에 코스피가 더 빠를까요? 코스닥이 진짜 더 나을까요? 네. 일단 사실 1월 첫날 거래일에 1월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인데, 사실 삼성전자가 새벽 때부터 조금 좋지 않은 분위기를 다 말아 드시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일단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사실 2000선 이상에서 방향성을 상방으로 잡기에는 지금 코스피 시장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효과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낙폭이 워낙 컸었던 종목,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오늘 시장에 LED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3D 관련주들, 테마주 영격의 좀 기대감들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1월 달 들어서는 이런 관련 업종들, 그리고 실적 기대감들이 살아있고, 또는 아니면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있는 종목, 또는 코스피 종목이긴 하지만 중소형주, 오늘 짚어드렸던 한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지난 연말부터 강세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들 위주로, 작은 종목이지만 어떤 아직까지는 맥락이 살아있는 종목, 그리고 실적이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접근도 저는 무난하다라고 판단이 들고, 하지만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코스닥 비중이 워낙 높고, 거기에 삼성전자가 좋지 않은 흐름 때문에 코스닥 스마트폰 부품주보다는 일단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기대감들이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효과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기대감을 보이셨는데, 스마트폰 부품주가 1월 달에 괜찮을까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갈렸습니다. 시간 있으면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여기까지 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동욱 멘토님, 유진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정승영 과장님께서 오늘 특징주 분석에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장은 내일까지 휴장입니다만은 중국 증시는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1시간 늦게 개장하는 바람에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전해드리게 됐는데,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2112.13 정도에서 출발하면서 0.18%, 0.2% 가까이 일단 밀린 모습입니다. IPO 재개 기대감 때문에 사실 바로 전 거래일에선 다시 한번 올라 2100선을 회복했었었는데, 역시 11월 제조 PMI 6개월 만에 뒷걸음질 친 것이 중국 증시 새 첫날부터 발목을 조금 잡는 듯 하네요. 이제 선물 시장 분위기 그리고 필요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일단 패장의 라펠에 바짝 올렸던 그 뒷심이 오늘 빠르게 반납되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그러니까 플로우상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위로 당겨놨으니까 그거 빼야겠죠, 제자리로. 그 지금 빼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새해 첫 거래일날 이렇게 하면 별로겠죠. 지금 계속 도깨비 장세 계속 지속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시장 아쉽게도 조정포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조정포가 오늘 기준에서 또 공포스럽게, 무섭게 폭포수처럼 빠질 거다, 이건 또 아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인위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에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수급들이
안정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그림을 그릴 것이냐 이 기로에 지금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수급을 보고 지금 파생시장을 잡고 계시는 분들은 특히 저희 가족분들 중에서도 현재 문자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되게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급을 보면 시장은 뭐였죠?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거 지금 수급 보여드리면 개인들 매도, 외국인들 매수, 기관계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도 압박, 투신과 외국인. 자, 외국인과 투신의 매수세가 지속되면 전 뭐라 그랬죠? 작년 연말까지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수급만 보면 상승이죠? 근데 전 계속 매도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계속 챙기고 있는 상황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수급을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파생시장 그냥 떠나시는 게 맞다라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 오늘 되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콜옵션 추이 쪽에서도 상당히 거래가 증가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거고요. 푸드옵션도 마찬가지로 메이저와 함께 개인들의 수급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1차 포인트를 빨리 잡았어야 됐겠고요. 지금 현재 시장은요. 올라갔던 폭만큼 갭에서 지난 폐장일날 만들었던 갭 상승에 그 갭을 메꾸면서 따라붙게끔 유발시키고 그에 따라서 조정포를 여는 거고요. 오늘은 시장에서는요. 이 수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포인트가 하나 걸렸습니다. 그거는 뭐 노하우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지 않겠고요. 그래서 매도가 계속 유리하게 잡혀졌던 부분이겠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차익과 비차익무다 동반해서 쌍끌이 매수에 들어오고 있지만 제가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베이시스입니다. 이 베이시스가 이번 옵션 만기 때 분명한 것은 프로그램 가지고 움직임들을 만들려고 낼 텐데요. 변동성을. 과연 그것을 부정적으로 만들 것이냐 긍정적으로 만들 것이냐인데 현재의 속도로 봐서는 부정이 하나가 걸릴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여요. 아직까지 요거는 분석치가 계속 나와봐야지 알기 때문에 1차 이번 옵션 만기 결제지수는 도출이 됐고요. 이제 그것이 변경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대응 전략적으로 이제 좀 짧게 그냥 말씀 좀 드리면요. 수급, 자막에 외국인 매수 강도 확인하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수를 잡아라는 뜻이 아니라 어느 정도에서 낙폭 자체가 급락이 아니라 제한적인 박스 낙폭이다라고 바라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언급을 좀 드렸던 것 뿐이고요. 현재 기준점에서 많이들 의아해하실 겁니다. 오늘 좀 장이 좀 어렵게 일단 1시간 뒤에 출발된 거 그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수급적인 메이저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왔고 그것이 수급과 반대적으로 시장의 방향이 좀 이렇게 흘렀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신호등은 근데 다 잡아냈죠. 갭을 보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녹색등 안쪽으로 캔들이 아예 안 들어가죠. 그래서 계속 조정포 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 여부냐 아니냐 그 기로점에 있습니다. 중요한 주셈의 라인에서 두 자리를 모두 다 아주 깔끔하게 오차 없이 지금 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자리까지 지금 터치를 좀 완벽하게 좀 끝내놓은 상태인데요. 여기서 이제 기로점에서 생길 것 같지만 현재 오전장 황금 라인을 미리 말씀드리면 266.30 요 위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늦게 출발돼서 그러는데 요 부분에서 이미 매도포가 가동돼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태겠고요. 제가 2차 자리까지 찍었다라고 했죠. 단기 변곡 구간의 이 자리요. 265.10.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매도 포지션을 일단은 청산을 좀 해야 되고 반등치가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점에서는 주셈의 노하우와 그리고 시장의 모습을 봤을 때는 고점에서 계속 매도를 때리면서 짧게 승부를 보시는 것이 낫지 여기서 지금 매수를 잡기에는 조금 시간상도 빠르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만약 역발상 매수를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재 기준이 아닌 오후장에서 승부를 좀 봐야 된다. 1시 넘어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매도포가 유리한 위치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폭 정도를 알려면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를 일단 확인해보자 하셨습니다. 새해가 됐으니 선물시장 투자해봐야지 하셨던 분들 첫날부터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께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주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 지난 한 해 시가총액 10일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연간 수익률을 기록해 체면을 구겼던 그런 종목인데요. 새해 벽두부터 이 종목이 말썽입니다. 3% 가까이 오늘 또 급락하면서 잘 출발했던 코스피를 하락 반전시켰고요. 코스닥은
테마가 살아나면서 500선을 드디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원은 52주 최저치 경신, 원엔 환율은 다시 한번 세 자릿수로 진입했습니다. 새해가 됐으니 성공 투자 다시 한번 크게 기원드리겠습니다. 출발 진시와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